제목 다 보고 들어오셨죠? 제목 여쭤보면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예전에 저렇게 배신을 당했던 일화를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뭔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한다 그죠. 어, 한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예요. 지금도 물론 제가 그 래퍼들 혹은 랩 연습생들을 트레이닝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학교나 혹은 엔터 회사에서 랩을 가르치는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랬죠.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의 트레이닝을 할애할 때입니다. 서울의 모 학원에서, 실용음악 학원에서 제가 겪었던 일화인데요. 그 학원은 강남에서 엄청 유명했던 실용음악 학원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뭐 악기, 기악이나 보컬은 그 학원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유독 랩 수업만 없는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운이 좋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 학원에 있었던 부원장님이 어떻게 제 이야기를 듣고 블리스라는 래퍼가 랩을 엄청 잘 가르친단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학원에 좀 보고 싶습니다 하셔서 제가 이제 그 학원을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이미 그 학원은 원체 유명했던 학원이라 제가 이제 그 학원의 이름을 많이 듣고 있었어요. 갔죠. 듣던 대로 학원 시설도 좋았고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부원장님이랑 원장님을 만나 뵙고 학원에 지금 랩 수업이 필요한데 스케줄이 되시면 아이들 지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도 대학교에서 아이들 실용음악과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다른 여타 실용음악 학원에서 아이들을 그때 많이 가르치고 있는 터라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면 여기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케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엄청 미안하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블리스쌤 정말 죄송한데 학생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귀찮은 걸음을 해주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한 시간을 위해서 그 학원을 가서 아이들 한 시간 가르치고 다시 집으로 와야 되니까 사실은 기회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시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때 부원장님한테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있어서 나중에 2명, 3명, 10명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실 좀 귀찮긴 했지만 그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학원을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학원에서 저를 엄청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또 참 운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 학원에 랩을 배우겠다는 수강생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랩 수업을 너무너무 잘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랩 열풍이 불었고 그 학원에 랩 수업이 없었는데 그 유명한 학원에 랩 수업이 생기니까 그리고 랩 선생님 나밖에 없으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그 학원에 몰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다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부원장님께서 원장님하고 부원장님께서 또 나처럼 수업을 잘 하시는 랩 선생님을 소개를 좀 시켜주십사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 스승님인 래피 형님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학원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고 래피 형님을 모시고 또 학원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 가르칠 수 없는 아이들을 또 래피 형님 또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또 아이들이 또 래피 형님한테 수업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블리스와 래피 형님이 이렇게 그 학원에서 랩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죠. 또 역시 래피 형님 역시 수업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학원의 원생들이 더 이제 랩 수업을 받겠다고 이제 문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랑 래피 형 둘이서 이걸 다 못하는 상황이어서 또 그때 부원장이 저한테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랩 선생님 한 명 더 필요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여자 선생님으로 좀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해서 제 친구 중에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는데 저랑 동갑내기 여자 래퍼 랩 수업을 하고 있는 여자아이를 이제 섭외를 했죠. 그래서 학원에 이제 소개를 시켜줬고 학원에서 너무 또 만족스러워 했어요. 그 아이를. 그래서 이제 저랑 래피 형이랑 그 여자 래퍼, 제가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을게요. 이렇게 세 명이서 학원에 그 많은 랩 수강생들을 수업을 막 하고 있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쨌든 제가 딱 이 그 학원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제 읽어내는 첫 단추였기 때문에 뭔가 일이 잘 풀려가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저는 제가 눈치가 없는 건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자꾸 제가 소개시켜줬던 여자 래퍼 선생님한테로 자꾸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쌤한테는 수업을 너무 오랜 시간 받았으니 나한테만 너무 수업을 오래 받으면 블리스하고 똑같이 밖에 안 되니까 다른 랩 선생님의 수업도 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고 아이들을 너무 흔쾌히 그 여자 래퍼 선생님한테 다 보내줬습니다. 한 명씩 보내주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0명이 돼버린 거야. 학원에서 제 학생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학원에 나오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많은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제가 소개를 시켜준 여자 래퍼 선생님한테 다 옮겨져 가 있더라고. 그때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당시 2군데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이 학원 포함해서 3군데 학원에서 실용음악 학원에서 아이들을 트레이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죽어라 레슨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좀 배부른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슨이 조금 지겨울 때였어요. 아, 레슨 진짜 좀 그만하고 싶다 할 때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 학원에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전부 여자 선생님 래퍼한테로 다 가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학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면서도 이참에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해서 그 학원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학원에 있던 아이들로부터 제가 가르치지 않았던 보컬 학생들이나 기악 학생들로부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블리스 선생님 왜 학원에 요즘 안 보이세요? 쌤 보고 싶어요. 막 이런 전화가 와요.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여자 래퍼 선생님한테로 다 옮겨져 가서 뭐 쌤이 가르치는 학생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안 그래도 쌤이 요즘에 너무 이 레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참에 조금 쉰다 생각하고 학원에 잠깐 안 나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오는 연락을 다 이렇게 답장을 하고 보냈어요. 아이들한테. 그때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시간이 한참 흘렀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던 보컬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블리스쌤 뭐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네. 저도 그 학원 그만뒀어요. 또 다른 선생님도 전화와서 저도 그 학원 그만뒀어요. 막 이러는 거. 이상한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그 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던 트레이너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족대감 같은 강사들이 이 학원에서 나온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친한 누나한테 얘기를 했어.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니까 나한테 어이구 바보야 아직도 눈치를 못 챘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블리스 너 학원에서 쫓겨난 거야 이러.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니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조각이 맞춰지는 거지. 그렇게 학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도했던 강사들을 물갈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학원에서. 그런데 그 물갈이를 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하고 그 당시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같이 조그만 사업을 같이 하고 있던, 그래서 서로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이 모든 그림을 그리고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트레이너들을 잘라내고 있었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거에 제일 첫 번째 희생양이 나였던 거지. 와, 이게 이 배신감이, 그걸 또 제가 눈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지나서 알게 됐어요. 학생들이 전화가 와서 알게 됐고, 그 당시 같이 정말 열심히 근무했던 트레이너들이 전화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야. 아, 나 배신당했구나. 배신당했구나. 그때 배신감은 진짜 이 요즘 마상이라 그러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오래 가더라고. 왜 그러냐면 일하다가 거기서 내가 일을 못해서 잘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 모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나랑 같은 엔터테인먼트 작은 사업을 같이 하던 그 학원의 새로운 원장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나 그리고 다른 보컬 선생님들,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았던 강사들을 자르고 새로운 래퍼 선생님, 새로운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우리의 아이들을 전부 다 빼돌리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또 대박은 그 학원에 모시고 갔던 랩 선생님들이 다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들. 래피 형은 그때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일찍 학원을 형이 자진해서 그 학원을 관두셨고, 제가 데리고 왔던 그 여자 래퍼, 친구 여자 래퍼 있잖아요. 저의 학생이 전부 그 여자 아이한테로 다 옮겨져 가고 있을 때도 저는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학원의 원장이라는, 나랑 서로 대표님 불렀던 그 사람이 저의 아이를 그 여자 아이한테, 여자 래퍼 선생님한테 다 옮겨 보내고 있었던 거지. 심지어 그 여자 래퍼도 내가 그 학원에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거를 진짜 수개월이 지나서 이 상황을 다 알게 된 거예요. 학생들의 제보, 그 다음에 같이 근무했던 보컬 트레이너들의 솔직한 이야기. 이게 우리 사자성어로 토사구팽이라고 해요.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무슨 뜻이냐면, 그 토끼굴에 토끼를 잡으러 들어갔어요. 잡으러 갔는데 토끼를 잡았어요. 잡고 나니까 그 토끼를 잡았던 사냥개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야. 토끼굴에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를 잡으러 들어가서 토끼를 잡았어요. 토끼를 잡고 나오니까 이 사냥개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사냥개를 삶아서 먹어버렸다는 얘기가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했던 사람들을 내가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그들을 팽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그 학원에서 토사구팽을 당하고 나서, 지금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의 상처가 좀 떠오르는데, 와,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걸 보고, 야, 무섭다. 진짜 무섭다. 그 뒤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한 번도 외부에서 만난 적도 없어요. 들리는 이야기에 그 학원에서 다른 학원을 또 차려가지고 나갔는데 그 학원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도 계속 들려. 어쨌든 요런 걸 우리가 토사구팽이라 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배신을 당한 상황인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의 어떤 고소고발 사건권에서 피의자들, 쉽게 얘기해서 가해자들, 악플을 쓴 악플러들이 지금 곳곳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나 봐요. 저한테 고소받은 사람도 있고 다른 쪽에서부터 고소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그죠. 아무튼 그 고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어딘가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의 캡처가 하나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너무 행복하다.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팬이 돼가지고 응원을 해줬다고 그죠. 저 역시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년 넘게 랩 음악을 할 수 있는데요. 팬이 없으면 사실은 이 일을 오랫동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팬들한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들인데 어쨌든 그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쉽게 얘기해서 가해자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수를 너무너무 열렬히 응원을 했단 말이죠. 그 가수가 노래를 잘하고 랩을 잘하고 뭐 어떤 것도 특출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팬이 됐을 것인데 팬이 돼서 응원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응원을 한 거야. 그 피의자가, 가해자가 허위사실 그리고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것들로 너무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힌 거지, 악플러가.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조사를 받는 건데 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받고 나와서 나 너무 행복하다 라는 글을 쓴 거를 제가 저의 팬으로부터 캡처된 내용을 받았어요. 와, 이걸 보면서 이거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이거 지금.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응원하는 가수를 위해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글을 쓴다는 거는 야 이건 너무 무섭더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토사구팽이랑 엮어서 얘기를 하냐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들은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서 열렬히 응원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좋아하는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응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응원을 하면 내가 피해를 받아요. 제가 A라는 래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어요. 전 래퍼이기 때문에 래퍼들 뭐 잘못된 뭐 폭행 사건이나 음주 사건이나 대마초 사건, 불법 마약 사건 이런 거에 연루가 돼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와 멋있다 진짜 멋있어 응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피의자들, 가해자들이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경찰서 와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글을 쓰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자기만 죗값을 물게 돼 있어요. 즉 토사구팽 당한다 이거죠. 되게 무섭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응원을 막 했고 그 응원의 방식이 잘못돼가지고 막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악플을 쓴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피해를 지금 오롯이 당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만 그냥 죄를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 토사구팽이라는 거예요. 토사구팽. 그들이 응원했던 가수나 그 가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가수의 또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 회사에서는 이런 가해자들, 피의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 두 번 다시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지. 함부로 글 쓰지 않아야지. 함부로 악플 쓰지 않아야지 라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야, 제가 그래서 제 팬한테 그 캡처를 보내준 팬한테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 반응은 어때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댓글들이 캡처가 해서 날라왔는데 댓글들도 과간이에요. 고생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과연 할 소리냔 말이에요, 그게. 악플을 써서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사람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이게 할 소리냐고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죠. 제가 고소한 고소 명단 중에 한 명이 자기 발로 제 유튜브에 찾아와서 댓글을 남겨놨더라고. 블리스님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악플을 쓴 적이 없습니다. 왜 개인의 생각과 악플을 헷갈려 하십니까? 경찰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요. 저는 제가 연예인이라고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연예인이면 그렇게 함부로 고소하는 겁니까? 뭐 이런 댓글을 써놨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 야, 우리가 치과에 가면 이를 치료받으려고 치과의사 선생님한테 이를 하고 벌리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글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과에 온 것처럼. 진짜 와,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토사구팽 당합니다. 지금 뭣도 모르고 악플을 쓰고 있는 악플러들 토사구팽 당합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이제 그만 악플을 멈추어 주세요.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피의자 가해자들은 제가 계속 수차례 얘기 드리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저의 부모님 세대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저희 부모님 뻘들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 그만 악플을 멈춰 주십시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사구팽 당합니다. 명심하십시오.